제 활동이 사회봉사나 시각장애에 국한될 때 그들은 저를 현대의 기적이라고 과장되게 추켜세웁니다. 그러다 제가 정치적 현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어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부도덕한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호의를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1937년 7월 57세의 헬렌 켈러는 식민지 조선을 방문했다. 경성, 평양, 대구에서 열린 강연회에 수천 명의 청중이 몰렸다. 강연회 입장권은 연일 매진됐다. 조선에 도착하기 전 일본에서도 헬렌은 크게 환영받았다. 그해 7월 7일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아시아는 전원에 뒤덮였다. 그 와중에도 헬렌의 강연회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선 사회를 향해 호소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며 젊은이들에게는 각별한 당부도 덧붙였다. 여러분, 저는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아름다운 세계에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극복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극복한 헬렌의 성장 과정을 언론은 인류의 최대 기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헬렌이 과연 자신의 삶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녀는 기적을 기다린 적도 믿은 적도 없었다.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난 헬렌은 생후 19개월 때 뇌척수막염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청각과 시각을 잃는다. 의사들은 어린아이가 평생을 침묵과 암흑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상황을 다르게 파악한 사람이 있었다.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다. 벨은 좋은 가정교사를 백방으로 찾아보자고 헬렌의 부모에게 권유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앤설 리번이 적임자였다. 어린 헬렌은 낯선 이의 등장에 화부터 냈다. 두려움도 컸다. 하지만 앤은 헬렌의 가능성을 믿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앤과 헬렌은 우선 점자를 익힌 다음 발음할 때 목이 진동하는 원리를 글자와 연결시켰다. 그 결과 헬렌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헬렌은 공부에 재능이 있었다. 호기심도 많았다.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습득했다. 1900년 헬렌은 명문 레드클리프 대학교에 입학한다. 저는 앤 선생님과 함께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롭고 훌륭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읽었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을 사랑했다. 철학책들을 섭렵해 나갔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제 존재의 본질이 아님을 기쁘게 확인했습니다. 제 영원한 정신에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비롯해 사회 불평등 이론에도 관심이 많았다. 영문학 교수 찰스 타운센트 코플랜드는 문장 흐름이 유려한 헬렌을 주목했다. 그녀의 글쓰기를 격려했다. 헬렌은 1903년 자서전 나의 생애 이야기를 출간한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인 1904년 헬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다.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헬렌은 입술로 말하는 방법을 배워 강연회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간혹 자신의 장애 극복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책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노력하면 된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늘어놓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여성 참정권 획득, 사형제 폐지 전증 반대, 인종차별 철폐, 아동노동 폐지, 장애인 권리 증진 등의 사회 현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 1909년 헬렌은 매사추세츠주 사회당에 입당한다. 1893년 미국 최초의 비숙련 노동자 산별 노조인 전미철도 노조를 설립한 유진 빅터 데브스는 1900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로 5차례 출마했다. 헬렌은 유진 빅터 데브스를 공개 지지했다. 동시에 그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하층 노동계급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1911년에 시각장애의 사회적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 직종에 뛰어들어 산업재해로 시각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매독으로 시각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계급 제도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기회를 박탈하거나 장애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질병과 사고를 일으키는 사회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헬렌은 자신의 부모가 식견이 탁월한 전화기 발명가와 친부를 유지할 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무엇보다 앤 설리번을 가정교사로 모실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도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은 개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성취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냉철하게 분석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헬렌의 미래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1903년 발간한 첫 번째 자서전은 그녀에게 큰 명성을 안겨줬지만 헬렌을 그만큼 부자유스럽게 했다. 강연 기획자들은 헬렌이 행사장에 수수한 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기를 요구했다.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찍혀야 할 때가 많았다. 헬렌의 말과 글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그녀가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나 시집을 출간하겠다고 하면 반색을 하다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하거나 하루빨리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비난이 쇄도했다. 배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앤 설리번의 남편 존 엘버트 메이시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 헬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헛소문이 나돌았다. 저를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대한다면 어떤 비판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지만 그녀에게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갔다. 헬렌은 1913년 출간한 어둠 밖으로에서 인류의 평화, 교육, 사회주의가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고 또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직접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렌을 대학을 졸업한 특별한 장애인으로만 취급하고 싶어 했다. 특히 그녀가 전쟁과 가난이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가까운 친구들조차 매몰차게 반응했다. 비대중적인 정치 노선을 걷는 헬렌에게 등을 돌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평생 우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헬렌은 친구들과의 단절을 매우 가슴 아파했다. 여론을 움직이려는 조짐도 나타났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녀의 신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사와 자선의 범주 안에서 활동할 때만 헬렌은 안전했고 또 환영받았다. 헬렌이 정치색을 드러내자 그녀를 성야에서 불구자로 전락시키려는 사람들의 혐오 발언이 난무했다. 헬렌의 지력을 칭송하던 사람들 역시 줄어들었다. 헬렌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았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하자 헬렌은 전쟁 반대 파업을 호소했다. 1916년 1월 헬렌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촉구했다. 전쟁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과 제도에 맞서야 합니다. 파업합시다. 무기 제조를 저지해야 합니다. 존 에드거 후보 FBI 국장은 헬렌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사찰을 지시했다.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수록 헬렌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의는 물론이고 지면마저 점차 줄어들었다. 그녀가 1919년 영화 출연을 결심한 것도 돈에 쪼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영화 촬영은 즐거웠다. 헬렌은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영화는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불타고 있던 용기의 메시지, 모든 사람이 더 밝고 더 행복하게 사는 미래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게 해줄 것입니다. 헬렌은 상황을 비관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누구도 추종하기 어려웠다. 헬렌은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소리에 끌려서 정신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보고 듣는 시간 동안 헬렌은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대중문화의 파급력을 높이 평가했다.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유랑극단 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은 천재도 괴물도 바보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야망을 이룰 권리가 있음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헬렌 켈러는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호의와 칭찬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녀는 억압자의 편에 선 권력, 무의식적 잔인함, 가난과 지독하게 싸우면서 다른 이가 고통받을 때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했다. 헬렌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다. 사랑, 행복, 즐거운 노동을 이야기하는 삶, 그 자체를 꿈꿉니다. 헬렌 켈러처럼 공정함을 추구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환영받을 때 세상은 분명 좋아질 것이다.